안녕하십니까, 리노웍스의 오현승 본부장입니다. 지난번에 평당 100만원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당 100만원의 공사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저희 리노웍스가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건물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인 예산선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건축주께 브리핑 드렸던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그 전반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자료 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건축주에게 실제로 브리핑 드린 PPT 내용입니다. 대지 분석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과정과 협의 사항,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 개념을 설정하고 공사 범위를 검토한 뒤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 위치는 송파구 송파동, 송파나루역 인근의 40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로 대지 면적 약 120평, 연면적 약 310평의 35m 도로변에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공사 진행 프로세스를 안내드립니다.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공사비 증액, 공기 지연, 임차 계획 차질 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한 현장 조사와 단계 절차를 거쳐서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리모델링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건축주가 의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규 검토라든가 건축주께서 희망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기초조사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주와 1차 협의를 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생각하시는 부분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2차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조사에서는 기존 마감의 노후도 외에도 평활도라거나 기존 마감 상태에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탕 마감, 설비, 배선 등의 현장 상황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건축주 및 각 직종별 관계자 전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사 범위를 검토하고 또 마감 재료에 관한 사항이나 공법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대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작성해서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여갈 수 있도록 1차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대안은 곧 공사 예산과도 연관됩니다. 건축주의 리모델링 방향이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디자인의 방향이 모던한지 클래식한지 건축주가 충분한 검토를 하며 결정하실 수 있도록 방향성의 설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건축주가 방향이 잡히면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도서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평면, 인면, 필요시에는 상세 디테일 도서들을 정리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작성합니다. 디테일들이 모두 정리되면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이를 근거로 건축주와 공사 계약이 진행됩니다. 공사 계약에 따라 저희의 인력 배치와 해당 공종에 적합한 팀의 구성을 하고 협력업체들과 논의하여 공사 공정계획을 명료하게 합니다. 이후 착공에 들어가 준공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공사비의 증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확한 프로세스와 원활한 공정이 성공적인 리모델링의 근간이 됩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합해 리모델링 계획 개념을 세웁니다. 이번 현장에서 주요 포인트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적정 공사비의 구현. 둘째, 현대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고시원 이미지 탈피. 셋째, 철거 부분 최소화로 공기 단축.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공사 범위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평면을 작성해서 공사 범위를 구분합니다.
이 현장은 외관뿐 아니라 외부 주차장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주차장은 파손이 되고 적재물이 쌓여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진입로 또한 임차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출입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낡은 방화문은 교체하고 CCTV를 설치해서 유지 관리성을 높였습니다. 건물의 얼굴인 주출입구는 배선과 설비 사항들을 모두 정리하고 벽과 바닥, 핸드레일은 전면 교체해서 고급스럽게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낡은 셔터도 교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층 임대 공간은 어느 임차인이 들어와도 무리가 없도록 바닥과 벽을 모두 정리하고 데코 타일과 도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교외에서 쓰던 기존의 출입문은 방화도어로 재시공합니다. 낡고 폐쇄적이었던 화장실은 층별로 남녀 구분하고 세련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3, 4층은 고시원으로 별도 공사로 구분하고 계단실 마감도 변화를 주어서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옥상은 방수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각종 설비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전체 공사 범위가 정리되고 공종별 세부 항목들을 구분합니다. 리모델링은 공사 범위에 따라 공종별 투입 시점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공종별 구분을 명확히 해야 공사비와 직결되는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철거, 조적, 미장, 방수, 타일, 석공사 등의 각 공정 리스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은 인면 계획안의 검토입니다. 건축 쪽에서는 처음 저희에게 의뢰하시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셨었는데 예산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후 저희가 제시드린 예산에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도 저희의 디자인 대안과 그 근거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전체 인면 개선을 원하셨지만 현장을 검토해보니 그 예산 분배는 비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전면부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수준의 공사비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은 내 외부 모두를 포함해서 적정한 공사 범위와 적정한 공사 수준에서 합리적인 디자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현장에서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처음 제시드렸던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의 결과를 그대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노웍스는 건축 설계를 기반으로 한 현장 조사와 정밀한 분석, 합리적인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의 건물에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현승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